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새 지역 살림을 꾸릴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전은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이전,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 충남은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원산도 레포츠센터 등 꽉 막혔던 지역 현안들의 혀를 뚫어줄 예산들이 대거 반영됐는데요. 하지만 23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국비를 받아놓고도 내년 폐지 수순을 이어가게 된 온통대전을 비롯해 육사 충남 이전과 삽교역 건설 예산을 따내지 못하는 등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새해 예산으로 올해보다 7.3% 2,841억 원 늘어난 4조 1,485억 원을 확보해 첫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중기부 이전 대체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임업진흥원 이전을 위한 예산이 각각 반영돼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또 충청권 광역순환도로망과 대전 옥천 광역철도 건설을 비롯해 131억 원이 깎이긴 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산도 203억 원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던 온통대전 예산도 230억 원이 편성됐지만 대전시는 온통대전을 저소득층 선별 지원과 정책 발행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축소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온통대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 1조 3,8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예산이 반영됐고 시 최대 현안 사업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2억 원을 비롯해 세종 청주 고속도로 사업비 등이 반영됐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 그리고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행정수도 완성 등 역장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올해보다 8.2% 6,850억 원 증가한 9조 589억 원을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9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충남 산단 대개조 공사비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비롯해 원산도 해양 레포츠센터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산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정부 예산 신규 사업 반영 등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편 충남의 최대 현안인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와 전액 국비 확보를 약속했던 삽교역 신설 예산이 국회에서 관철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 국비 예산에 육군 사관학교 논산 이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예산 확보보다 육사 이전을 확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새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육사 이전에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의 힘을 모아 반대 여론을 설득해 육사 이전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육사 논산 이전은 올해 정부 예산에 관련 용역비 5억 원이 책정됐지만 국방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육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올 한 해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기획뉴스, 이번에는 기상재난입니다.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올해는 유독 가뭄과 폭우, 무더위 등이 기승을 부렸죠.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던 부여와 청양 지역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고 오랜 가뭄에 농가 피해 또한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중순 밤사이 갑자기 많은 비가 부여 일부 지역에 내렸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급류에 휩쓸렸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한 마을은 60여 가구 중 20여 가구가 매몰되거나 침수됐습니다. 다 이렇게 생겨서 진짜 아이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삶의 터전이잖아요. 논과 밭 수백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물이 빠지자 작물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보름 있으면 수확이 예정인데 이렇게 물에 잠겨 있으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고 피해가 집중된 부여와 청양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보령 댐의 저수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극심한 가뭄에 지자체가 준공도 안 한 양수장을 가동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봄철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못 내기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긴급하게 결성 양수장을 가동해서 가뭄과 폭우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고구마 바이러스 복합 감염이 발생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해충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6월 말에는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도 6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등 올 한 해 더위도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대해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해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 1톤 화물차에 배기구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로 방화 셔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작동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도 작동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소방시설 관리 부실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현대백화점 본사를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은 1톤 화물차에 과열된 배기구와 쌓여있던 종이상자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 배기구에 쌓여있던 종이박스가 불이 붙으며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매연 저감 장치가 쌓인 먼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배기구 열이 300도 이상으로 올랐고 트럭 아래 있던 폐 종이 등이 접촉해 발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화재 발생 당시 초기 진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로그 기록이 확인되면서 아울렛 측의 안전관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발화부 주의,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작동한 기록은 없었고 또 대전 MBC의 보도대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 셔터도 절반 이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직원은 화재 당시 뒤늦게 관련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오작동을 우려해 아울렛 측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전날에도 스프링클러 관련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었고 평소에도 주요 소방시설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또 경찰은 발화 지점과 먼 엘리베이터에서 사망자가 3명이나 발견된 만큼 소방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번의 압수수색을 펼친 경찰은 추가로 보안업체 출입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대아울렛 대전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아울렛을 운영하는 주체인 현대백화점 본사와 소방점검 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현대 대전점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이번 화재와 관련된 본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들로 입건 대상을 넓히고 이미 입건된 13명 중 일부에 대해서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대전을 방문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을 끌어올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번 총선 당시 수도권과 충청에서 지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쪼그라들었는데 경기도 성남을 지역구로 두고 대전과 인연이 있는 자신이 표심을 끌어올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당원 투표 100%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선 2,400만 명에 달하는 비당원 지지층이 있어야 대선과 총선에 이길 수 있는데 참여를 다 막게 돼 전당대회 열기가 식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된 선거 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우편 물량이 감소해 우체국의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체 택배 시장 내에서 우체국이 배달한 소포는
7.8%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체국에서 택배 업무 배분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체국에서 집배원과 같이 택배를 배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위탁 택배원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현정 기자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충청 지방우정청 앞에 충청권에서 일하는 위탁 택배원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그간 우체국은 집배원과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물류지원단 소속 위탁 택배원들이 나누어 택배를 배달해왔는데 위탁 택배원들이 일부 배달해왔던 소형 택배 물량을 내년부터 집배원들이 전량 배달하게끔 했다는 것이 위탁 택배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배달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일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물량을 이제 석칭 우체국의 통제의 정책 상황으로 뺏기게 되면 최소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2kg 이하의 소포를 의미하는 소형 소포는 위탁 배달자들이 배달하는 소포 중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물량이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지만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포 사업의 경쟁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갈등은 당장은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포, 분류, 배달 수수료 인상을 놓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탁 택배원들의 임금과 같은 수수료를 놓고 노조 측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올해 3%, 내년 3%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3%마저 이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이 되는 상황인 거죠. 우정사업본부는 국회로부터 배당된 올해 예산이 작년과 같은 2,458억 원으로 내년 3%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예산이 올해랑 동일하게 23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내년 3% 추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노사 간 단체 협약이 내년 1월 초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조 측은 단체 협약 결과에 따라 집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3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화일동 경로당 회장단 협의회 30만 원,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 30만 원, 정성모님 10만 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홍성군 지회 50만 원, 홍성읍 이장협의회 100만 원, 장곡농업협동조합 50만 원, 세종금남초등학교 29만 7,900원, 세종지역 아동센터연합회 20만 원, 주식회사 수도건설 유성근 대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전시가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등 세계적인 과학산업 융합혁신 거점 조성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집약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딥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나노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우주와 국방 등 4대 핵심 전략 사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 특화 과학 산업을 키워낼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방향의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향후 5년 동안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과학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대산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합니다. 서산시와 충남연구원은 앞으로 1년 동안 대산산업단지를 석유화학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과 신산업 전환, 기반시설 확충 등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연구합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정부와 충남도의 계획에 반영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적자 증가로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보령 대천항에서 호도와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국가 보조 항로 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보령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 외연도 항로에 투입될 국고 여객선 건조 비용 24억 원이 책정돼 다음 달부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 보조 항로 지정 공고와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보조 항로 지정과 국고 여객선 투입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전망이며
현재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주는 운영 지원금 2억 8천만 원도 내년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검찰이 독성 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 공장에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서산 대산공장 폐수를 가까운 자회사인 현대OCI로 보내고 충남도에는 기준치를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넘겨받은 환경부가 지난 8월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5분쯤 세종시 부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와 주택 일부를 태우고 5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고지에서 가동하던 난로에서 SUV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